금태섭의 아침저널 제2부 시작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TV 토론을 통해서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냈던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인데요. 오늘 아침저널에 모시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그리고 앞으로 진보정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권영국 대표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그 대선이 끝나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주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 정부의 국정운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은 이제 기대를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이제 대북 확성기를 즉각적으로 중단을 했었는데. 예. 이런 점들은 이제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인사 과정에서 몇몇 이제 잡음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 인사 검증이라든가 참신한 인물들이 아직 잘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여성의 그 비율 보면 굉장히 낮아서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 이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란 이후에 여러 이제 정책들이 알박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금 이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우려들이 있습니다. 예. 참신한 인물이 부족하고 특히 여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회가 되시면은 좋은 인재들을 추천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마 그래서 지금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름하에 국민추천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요. 예. 국민추천제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추천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지난 3주 동안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을 여러 번 찾으셨습니다. 이제 무더위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대책을 촉구하셨는데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그 두 가지였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바로 선거 직전 6월 2일 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층 노동자가 또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망 사고가 6년 전에 고 김용균 노동자가 이제 사망했을 때 바로 그 발전소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해결에 대한 권고안이 제시됐었는데, 이 이제 사고의 원인과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등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번 여름이 작년 여름보다 더 더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이 폭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이제 오히려 재검토를 권고하는 바람에 원래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지금 중단돼 버린 거예요. 예. 지금 온열 질환 사망자가 이미 작년에 34명이 사망을 했었고, 올해도 지금 온열 질환자가 2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과도한 규제라고 막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건강,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팡대책위 대표로서 이 빨리 이제 시행 규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고 김충현 씨가 6일 날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어제 연결식이 진행이 됐는데 혼자 작업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형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이 위험한 작업에 있어서는 2인 1조 작업을 이제 하라고 몇 차례 법제화도 권고를 한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그 2차 하청이라고 하는 이 고용 구조가 우리가 보통 위험의 외주화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 이제 고용 구조가 이렇게 이제 단계를 가지게 되면 결국 이제 처우에 있어서도 차별이 발생하고 또 안전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되거나 또 차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 사고도 보면 이제 고용 구조 이게 독립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업무를 하는데 인위적으로 업무를 구분해 가지고 이걸 이제 외주화하거나 무리하게 도급을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안전이 소홀해지거나 형식화되는 것이 이번에 또 발견이 됐거든요. 1차 하청까지는 지난번 김영지훈 사망 사고 때 일정 부분 보완책을 서둘러 하긴 했는데 다시 2차 하청에 대해서는 안전 시스템 자체가 실제로 가동이 되지 않았고 형식화되어 있는 게 또다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제 2인 1조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안전 시스템 자체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고용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는 지금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고용구조 문제가 이제 처우가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 이제 안전한 업무는 원청에서 하고 위험하고 이런 업무들을 자꾸 외주를 주면서 이제 그 위험의 외주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고인이 9년간 소속 회사가 8번이나 변경됐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하청업체의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대표님께서 2018년 김영균 씨 사망 이후에 만들어진 특별노동안전조사위에서 간사로서 활동하셨죠. 당시 다단계 하청을 줄이는 것에 대한 권고안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권고안이 계속 지켜지지 않고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반복되는 걸까요? 지금 이제 여기 발전소는 공기업이거든요. 결국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그동안 기존 이제 정부들이 경영 합리화라는 이유를 가지고 계속 이제 비용 절감 이런 명분을 갖고 민영화 외주화를 계속 시도해 왔던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공적인 어떤 이제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무게중심이 둬야 되는데 이걸 마치 이제 민간 기업이 어떤 이윤 추구하는 그런 경영 방식을 오히려 이제 중심에 두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외주화 민영화의 과정에서 이런 이제 뭐 이 다단계 하청 구조도 만들어지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다단계적인 하청 구조가 오히려 위험을 훨씬 더 증폭시킨다는 것이 지난번 이제 그 특조위 조사 결과로 확인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 분야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발전회사가 직접 고용을 하고 특히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경상정비 분야였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한전 KPS라고 하는 역시 이제 한전의 계열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전 KPS로는 적어도 직접 고용을 해서 이런 이제 다단계 하청에서 나타나는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이제 권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문재인 정부도 그 당시에 조사 기간이었는데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뤄져 왔다가 결국 이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좀 이루어지고 또 이 기회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이 돼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권영국 대표님은 이번 대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유일한 후보였습니다.
지금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첫 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명확히 채택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부안을 마련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단위에 대한 구성, 운영, 그리고 로드맵을 설정해달라. 그리고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론화를 형성해 줄 것을 이렇게 이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할 때 이 퀴어 퍼레이드에 나갔다가 동료 의원들로부터 정치를 너무 모른다 이런 핀잔도 많이 받고 했는데요. 이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회피하든지 아니면 또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예. 사실,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예. 이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 이제 그 차이를 이유로 해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결국은 만약에 어떤 차이를 이유해서 처우라든가 또는 뭐 뭔가의 어떤 자격을 부여할 때 이걸 차등을 두기 시작하면은 1등 국민하고 2등 국민으로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인간이 존엄하게 평등하게 태어났는데 그 차이를 이유로 해서 만약에 차등을 그걸 일반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사람을 서로 구분하고 차별해서 이제 처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자격 문제에서도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르게 이제 취급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 되잖아요. 예. 이거는 인간이 존엄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특히 보면 이제 뭐 인종이라든가 장애 문제라든가 또는 고용 형태의 문제라든가 학력이나 학벌 뭐 그다음에 이제 성적 지향 등등에 있어서 다방면에 있어서 여러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건 너무 우리가 이제 인권적인 측면이나 인간이 그 존엄하게 평등하게 이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사실 차별금지법은 이미 도입되었어야 될 정말 당연한 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개신교에서 강력하게 이걸 이제 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반대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크게 지금 부과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이제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데 그 김 후보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하신 게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고 이 후보자님께 이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 충고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뭐 지난 TV 토론에서도 이제 당시에 이재명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은 민주당 정권으로 보더라도 이미 이제 김대중 총재가 있을 때 6년? 8년인가 하여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97년 당시부터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은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도 노무현 이제 대통령 시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 이제 제정하겠다고 발의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이 뭐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중 문제로 미루는 것은 정말로
재정 의지가 있는지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를 차별이 아닌 평등한 그런 사회에 대한 제도적인 기준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 상당히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도 더 이상은 이 나중 문제라든가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예. 계속적으로 미루는 것은 예.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권이 추진해왔던 26년의 세월 이 부분을 다시 물어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저희 프로그램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 인터뷰도 예정돼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현안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까지 3대 특검이 이제 출범해서 막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님께서 조은석 내란 특검을 향해서 부적합한 인사니까 교체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조은석 특검은 이제 2009년에 예. 우리가 이제 용산 참사, 예. 용산 이제 상가 세입자들이 당시에 이제 개발을 목적으로 한 철거에 저항을 하다가 농성을 하게 됐을 때, 예. 그때 이제 굉장히 무리한 진압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김석기 서울 경찰청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사실은 이제 그때 6명을 사망하게 되는 그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 매우 명확하게 확인이 됐었는데 예. 이 김석기 청장을 당시에 무혐의로 제대로 이제 소환 조사도 한 번 없이 그냥 풀어줬고 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그 철거민들이 구속돼서 1심 형사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경찰에게 불리한 수사 기록 한 3,000여 쪽을 법원이 제출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제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수사 자체가 편파 수사라는 것이 당시에 이제 거의 사실적으로 확인이 됐던 게 결국 재판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었던 겁니다. 예, 그때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정권의 어떤 입맛에 맞는 그런 이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로 이제 생각이 되었던 거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매우 이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재고에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예,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회복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국민들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급하느냐, 얼마를 지급하느냐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어떻게 지급을 해야 국민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대표님은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방향을 보면 이제 일정한 보편 지급과 그리고 이제 더 취약한 계층에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이제 방향을 정한 것 같은데요. 대체로 타당해 보입니다. 정부 방침이요? 네네. 다만 이제 이런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는 게 계속 이어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례적으로 일단 지금 어려운 내수 경기를 회복시켜 보겠다라는 측면인데요. 좀 더 그 근본적 조치를 이후에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내수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제 수출과 내수 시장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만들어갈 거냐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갈 수 있는 조치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또 이제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4대 보험 보장 등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소득의 정도를 높여가는 이런 이제 지속적인 정책을 가져가야만 되지 않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런 재정 정책을 쓰려고 할 때
윤석열 정부의 어떤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예. 국간이 많이 이제 비었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 재정이 어렵다. 예.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어려운 시기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무리하게 감세 정책을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일정한 이제 그 재정 정책을 펼 수 있는 지금 이제 나라의 재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가 그 국민이 직접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게 하겠다 하는 국민 추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찬성의 얘기도 있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권 대표님께서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국무총리 그 청문회가 지나고 하다 보면은 내각도 짜고 여러 인재를 등용을 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좀 이 인재풀이 구성이 됐으면 하고 생각하시나요? 네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실용주의를 많이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념이나 이런 가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적어도 국정 철학에 있어서는 되게 좀 민주주의적인 그런 국정 철학을 가지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량 있는 분들을 이제 발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국민 추천제가 사실상 추천한다고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겠죠. 예, 여러 이제 많은 부분에서 좋은 인재들이 추천됐을 때, 그러면 이제 국정 철학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그 정책 역량에서 정말로 일관성을 가지고 강단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많이 발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우리 여성 관련해서 실제 이제 이 성비에 있어서 지나치게 지금 편향적인 인사들로 가서는 안 된다. 최소한 이제 우리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여성이 30% 이상 정도는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우 좀 균형 있게 인사 발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권영국 그 대표님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추천됐다는데 권 대표님이나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새 정부에서 좀 도와달라, 역할을 맡아달라 그러면 그러실 용의도 있으신가요? 뭐 추천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감사를 드리긴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 개인이 어떤 이제 그렇게 발탁되는 것하고 정당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연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뭐 저희들도 좋은 인재가 있으면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